테고. 근데 금감원은 원래 하는 일이 그건데.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국 하나가 지금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사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2달 이상 적체가 돼 있는 상태, 인력이 그만큼 빠져나가서 일반 그 자본시장의 그 투명성 관련된 걸 조사하는 그 기능이 약 20 몇 프로가 지금 인력이 줄어든 그런 상태에 처해 있거든요. 자체 역량은 줄어들었겠죠. 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잊어버리기 전에 인지 권한을 특사경한테 권한을 주는데 범죄 인지 권한을 안 주면 그럼 검사한테 다 부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튼 규정으로 훈령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총리실에서요. 이게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정식 경찰이 아닌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 주세요. 네, 대통령이 그 기회를 주시면 우리 자본시장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상임위원입니다. 네. 그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결론만 얘기합시다. 근데 그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당초에 그 민간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사건 주는 조사권을 그 검찰이 주는 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국회와 이제 법원에서 그랬는데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그냥 광범위한 이 수사권을 주게 되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원하명 소지가 있으니 일정한 통제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인 특사경에는 그런 제한이 없나 보죠?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봅시다. 알아보고 그 논리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말씀 올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 하고 있는 특사경은 그 인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부동산 감독원 이번에 신설하는 것도 인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주자고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결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지 권한이고 뭐고 수사 권한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건보공단.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그건 또 알아봅시다. 알아보고 이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네, 연구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는 총리실에서 좀 전체 주관을 해서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한번 청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자본시장 조사하는 게 2개 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본시장 조사국이 있었는데 한번 국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 늘리는 건 참 그렇더라고. 근데 금감원은 인원수가 꽤 많잖아요. 금감원이 원래 하는 일은 금융위는 조사보다는 정책 중심 아니에요? 원래 조사는 현장 여기 합동대응반에 4명을 보내는데요. 그 과가 5명입니다. 4명이 가버리니까 여기가 그냥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니까요. 근데 원래는 그거는 금융위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잖아. 그 구조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의논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금감원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무슨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금융기관이 할 일은 아닌 것 같네. 통신사가 할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이라고 그래서요.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그 예전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모든 정보가 거기 모이기 때문에 서로 다 공유를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고 연계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고. 통신사하고 그러면 협력을 해가지고 일정 패턴의 이 번호의 통신은 보이스피싱 우려가 높으면 인공지능으로 검색해서 통신사에 차단 요청하고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일단은 지금 금융기관인데 통신사는 갖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확대하면 통신사는 우리가 주는 것보다 거기서 번호를 받으면 그 번호들을 갖고 계좌랑 이것까지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여기 13페이지 두 번 밑에서 2번 보면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을 확대하겠다. 내년 5월에 이 얘기죠? 13페이지에 보면 네네. 코리안 프리미엄 윅스를 신설해가지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을 확대한다.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최소 상장해서 등록해서 좀 내면 자기 회사 IR을 한글로만 하고 영어로 안 한다고 하는 게 이때까지 그랬다는 거죠, 지금? 네네.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창피했습니다. 네.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강국이라면서 기업 IR 자료가 영문으로 없다고 하는 게 참. 그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예,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주총에서의 그 정보 의결 사항 같은 경우도 더 네. 추가적으로 정보를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네. 쪽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일정 기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자 그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더 확대할 거고요. 또 영문 부담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거래소나 이런 데서 서포트하기로 했습니다. 14페이지 밑에 금융회사의 출연 규모 대폭 확대. 연 4,348억에서 6,321억. 참 금융기관들이 연간 얻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참 소소하네요. 네, 금융회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제도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할 거냐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출연금입니다. 네. 신보, 기보, 뭐 주금공 이런 데 다 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 그래서 다 합하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3조? 네. 이거는 6,321억 이건 뭐예요,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서민금융진흥원 정책 서민금융 할 때 거기에 이제 서민금융에 내는 것만 이렇고 네. 그 외 출연금도 다 신용보증金같은데 한 1.2조 될 거고요. 매년? 네네. 지신보 같은데 한 7천억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금공 같은데 한 8천억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모아 보면 그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교육세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1.7조에서 한 3조 이렇게 해서 늘려서 그런 식으로 하여간에 출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뭔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소위 배당 성향은 몇 %쯤 돼요? 배당 성향이 그 한 3조 나오면 일본에 한 1조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조 정도? 30%대. 네네네. 16페이지 밑에 재기 지원 카드 상품 신설 이런 게 있네요. 네.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상생인데요. 네. 그러니까 카드사 같은 경우 저기 소비 쿠폰 하면서 그거 갖고 돈 벌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200억이나 300억 이제 출연을 해주면 그 돈을 갖고 불려서 레버리지를 해서 연체에 있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카드를 못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전용 카드를 만들고 손실은 거기서 흡수하겠다. 네.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몇 명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그 숫자는 월 10만 원 한도. 그거는 체크 카드 네. 쪽이고요. 요 밑에 카드사 재원을 바탕으로 중저신용자
헥살론 카드 발급을 한다. 네. 그러니까 200억에서 300억 하면 이제 레버리지를 하면 한 1,000억이나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역시 소소하네요. 투자자가 공정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 아까 이건 얘기한 거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아까 얘기했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지금 이게 몇 명 있어요? 지정받은 게? 지금 그 40여 명 정도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40명밖에 안 돼요? 네.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여튼 그 현재 그 정도의 아웃풋을 하는 정도에서는 그렇게 늘 여지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 제대로 그 가동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좀 그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 아웃풋이 그 정도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을 하는 데잖아요. 네. 감독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럴 텐데 네, 전반적으로 조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특사경만 이렇게 늘려버리는 아니 조사 인력한테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거죠. 그건 별도가 아니고 그건 어차피 조사 인력이 쭉 있는데 이 조사 인력이 예를 들면 몇 명이나 있어요? 많겠죠. 조사 인력은 지금 그 조사 3구까지 해서 70여 명, 그 국장까지 해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저희 금감원의 총 조직 구성원이 2,175명인데 근데 조사 인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민생범죄 말씀하시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조사예요. 일반적인 조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쪽에 공시조사 그쪽에 3개의 국이 있고 민생 쪽에 몇 명쯤 돼요 그러니까? 저 양쪽을 다 합하면은 한 150명에서 1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희한하네. 감독기관이 조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일 텐데 어떻게 그거 인력에 말고 더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 저기 권역별로 또 검사국이라는 게 또 네. 배치돼 있어서 그것도 뭐 어쨌든 조사 검사 뭐 네, 비슷한 그렇게 건데. 있습니다. 그럼 그 인력 정도 수준으로 또 검사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300 몇십 명이잖아요. 그 보험까지 해서 그쪽 인력이 조금 더, 그러니까 60, 70명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로 합하면.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조사 검사. 그 나머지 이제 그 건전성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업권별로 지금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전성 부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건전성에 대한 조사 검사도 조사 검사 기능이잖아요. 너무 엄격하게 그 제한할 게 아니고 뭔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래 금융과 관련된 뭔가를 조사 검사 뭐 이름을 불문하고 뭔가 사실을 발견해내는 기능을 하는 인원은 엄청 많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원래 그거 하는 기관이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예를 들면 조사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찰 권한 그 경찰 권한을 주는 거는 없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검사 파트는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각 권역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뭐 원래 검사 제가 잘못 조사하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법경찰 지정을 받는 게 별로 필요가 없다고요? 저희는 사실은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하려면 조사 기능이
지금보다 자본시장이나 민생침해 범죄 양쪽 다 조사나 검사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돼야지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기능이 특히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좀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는 거는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무슨 행정법규 위반의 처벌 조항이 있을 때 그 범죄, 그 법률 위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는 온갖 검사, 조사, 하여튼 이런 업무 중에서 이거를 각 기관들이, 대상 기관들이 위반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들이 온 군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사하려면 그때 경찰로서 갖는 권한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사 권한보다 훨씬 낫잖아요. 크잖아요. 범위가 크고 강제 조사도 가능하고. 네.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 금융감독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권한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에 국한된 그 범위에는 특사경의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사경 업무를 하는 영역은 극히 일부에 국한돼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사경법의 그 근거 조항을 더해야 되고 그 권한을 그 조항에 관련 조항을 더해주면 가능합니다. 특사경법에다가 어디 법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자본시장법에 그 해당 조항만 저희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혀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면. 한다면은 가령 업권별법에 관해서 조사 특사경 권한을 그러면 거기 특사경의 어떤 범위에 특사경이 필요한지 좀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정도로 기존 인력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필요한지, 세 번째로는 인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지 권한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하는데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사밖에 못 한다. 내사로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저는 그 세 가지 주제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총리실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불법 사금융 단속도 금감원에서 해요? 단속까지는 합니다. 네. 단속은 해요? 네. 여기도 특사경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합니다, 지금. 특사경 지정받은 인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법을 신설해야 됩니다. 해당 조항을. 특사경으로, 그거는 이 사금융은 특사경 조사 대상이어서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 지정받아서 했는데? 네. 그럼 지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특사경으로서 수사권을 받으려면은 특사경법에 해당 조항을 지금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사경법에 무슨 법 위반에 대해서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무슨 법 위반에 대해서 금감원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필요 없고 그건 검사가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사경법에 보면 불법 사금융 대부업 위반은 있지. 예, 있습니다. 광역, 지방, 지자체의 몇 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독원을 열려면 그 조문을 고쳐야 됩니다. 대상 기관도 특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이제 불법 사금융 단속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지방 정부들이 좀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 좀 준비해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되네. 금감원이 하는 일 중에 43페이지의 라항을 보니까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강화 등을 통한 책임 경영 유도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도 정책 목표고 운영 지주 등 CEO 선임 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주장하겠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것도 금감원의 업무 중에 일부인가 보네요. 네. 그런데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뭔 은행에 뭘 뽑으면 되더라. 뭐 행장을 뽑으면 되나 뭐 이랬다.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뭐 누구는 거기다가 이게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부터 막 엄청나게 쏟아져 지금. 우리 비서실장한테 안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요. 정책실장도 많이 들어오죠. 보통은 다 같이 보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보내요. 아 그래? 근데 보낸 것들의 대부분은 비서실장이나 저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그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 음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해 먹더라. 물론 그 집단이 그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그 어쨌든 금융 집단, 금융 그룹 자체를 잘 운영하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